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저작물에 대해서 모든 걸 마쳤고요. 네, 이제 저작자, 요번 시간에 이제 저작자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작권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특허법 이하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음, 발명자가 있잖아요. 창작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자보다는 쟁점의 비중이 좀 작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심사를 거쳐서 만약에 창작자가 아니거나 네, 이제 뭐 승계받은 자가 아니면 거절을 시키는 무권리자 개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허청 심사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고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이 사람이 창작자냐 문제가 좀 뭐 적은데 반해서 우리 이제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좀 달라서 무방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작자냐 그리고 내가 저작자라 하더라도 저쪽에서 자기가 저작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자기 자신의 이제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작자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네, 꼭 여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좀 액션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저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작자예요. 네, 창작자가 저작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뭐 그 어떤 창작 일련의 이제 창작의 과정에 관여를 했다고 해서 다 창작자는 아닙니다. 저작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여한 사람이 저작자예요? 창작에 관여한 사람이 저작자예요. 따라서 뭐 서류를 정리를 해줬다거나 네, 뭐 이렇게 뭐 교종을 봐줬다거나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저작자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창작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 저작자는 한 사람인데 예, 단독 저작물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되는 거죠. 다 이제 창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창작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자라는 개념은 창작자라는 의미예요. 저작자가 권리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죠. 근데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이 그 창작을 한 사람이 곧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저작자라는 의미는 권리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창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 저작권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저작권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 그냥 저작 인격권자가 되고 저작 재산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게 주는 거예요. 인격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저작자가 갑이면 인격권자는 영원히 갑이에요. 을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창작자가 곧 인격권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은 아니죠. 창작자라는 의미와 인격권자라는 의미는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바뀔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저작 재산권자는 처음에 갑이었어요. 그런데 재산권이니까 이게 을로 양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같은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무방식주의다 보니까 자, 무방식주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이 창작물에 대한 다툼이 생겨요. 이거 누가 창작한 거예요? 무방식주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규정. 저작자를 추정해주고 저작권자를 추정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적으로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진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 판사들, 재판관들을 80% 내지 90%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을 안 지는 규정을 주장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증 책임을 지면 거의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법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이렇게 추정이 되면 상대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이쪽에서 저작자가 아니라고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이 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작자가 추정되고 권리자가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송 다툼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저작자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가? 우리 여러분들 저기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법은요.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최소한 남의 걸 뺏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 거는 내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걸 지키는 걸 게을리한 사람이 법에선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본이라든가 복제물 등에 저작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실명을 쓰는 거예요. 이걸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작자 홍길동이라고 돼 있네. 그럼 홍길동이 저작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아니라는 거 입증해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률상 그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에요. 이렇게 추정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표시하시라고요. 법에서는 이런 거 표시 안 하고 이런 거 미덕이 아닙니다. 네. 고구마 100개예요. 고구마 100개. 네, 표시하셔야 됩니다. 법에서 보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건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저작자 누구라고 표시하십시오. 그럼 저작자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명을 표시해도 되는데 그 대신 널리 알려진 이명. 이런 걸 표시하셔야 돼요. 널리 알려줘야 돼요. 그냥 뭐 내가 김갑동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일동이란 이름도 쓴다. 그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유명 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예컨대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아이유 이런 경우는 누군지 알잖아요. 이명이라 하더라도 그게 널리 알려진 이명이에요. 네, 이런 걸 표시하게 되면 저작자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실명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예,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저작권 등록할 때 여러분 이름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등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작자 누구누구라고 그 등록을 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꼭 표시를 하시거나 등록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저작자 누구누구라고 표시하거나 실명 등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 저작물이에요. 예, 저작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저작물에 뭐가 있어요? 발행자 누구누구, 공연자 누구누구, 공표자 누구누구라고 해서 병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발행자 병, 공연자 병, 공표자 병.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작자라면 발행자, 공연자, 공표자라고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발행자라고 했지 창작자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공연자라고 했지 창작자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자 누구누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발행자, 공연자, 공표자라고 표시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자 누구누구는 없는데 발행자, 공연자, 공표자 누구누구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면 이 사람이 권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작권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표시하시고 등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이제 대작입니다. 대작.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참 이게 건전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저는 이런 대작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대작을 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공동 저작물로 하든가 공동 창작으로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걸 기획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뭐 창작한 것에 대해서 기여를 했으니까 계약을 통해서 일정 뭐 이렇게 대가를 받는다거나 이게 저는 저기 네, 정의로운 사례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시키는 거죠. 예, 근데 논문 같은 거, 예, 다른 사람 다 쓰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 이름으로 통과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대작입니다. 대작. 이건 이제 저는 대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회가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다. 이런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대작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뭐 갑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갑이라는 교수가 다 진행하면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의리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더를 줘서 하도록 하는 거죠. 뭐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학원생 이러면 이제 갑은 창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작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대신 이제 을과 병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갑뿐만 아니라 을과 병도 공동 창작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뭐 자기 이름으로 추론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 이거는 조금 좀 이게 이거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예, 이제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갑이 창작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예,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회사 대표예요. 대표인데 자기 밑에 이제 자, 부하 직원 을이라고 하는 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다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다 쓰게 하는 거죠. 다 쓰게 하는 거. 예. 그다음에 뭐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을 보고 을이 나니까 훨씬 나니까 나보다. 네. 그러니까 을 보고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경우 누가 창작자죠? 이건 을이에요, 을. 네. 그래서 타인에게 대부분 의존했다면 이거는 그 타인이 저작자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작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 거다라는 걸 꼭 표시하시기 바랍니다.